직장생활 11년차, 발전공기업 3년, 시설관리공단 1.5년. 돌고 돌아서 결국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 시절에는 한국전력공사 인턴십, 현대중공업 해외 인턴십 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나는 취업을 하면 무조건 공공기관이다 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기업을 준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느꼈던 공기업의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공기업 이퀄 워라밸. 이건 참 공식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9 to 6 출퇴근 시간이 정말 명확하고요. 이것만 지키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장님 이상, 간부님 이상은 어느 조직처럼 뭐 9시 출근이어도 7시 반에 와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9시 10분 전에 오든 5분 전에 오든 거의 터치 안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퇴근 시간이었는데요. 6시만 되면 정말 칼같이 다들 갑니다. 야근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 옆자리 선배님은 나보다 이미 먼저 가버리니까 저도 얼른 따라서 퇴근합니다. 심지어 이전 회사 동기들한테 들어보면 요새는 이제 유연근무제가 엄청 당연시돼서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뭐 1시간씩 더 9시간씩 근무를 하고 뭐 금요일에는 뭐 2시에 퇴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 40시간만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이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휴가, 연차, 휴직, 단축 근무 이런 근태에 있어서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권리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바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하면 당연히 본인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이 외에는 뭐 상사의 눈치 보고 휴가를 써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뭐 어디 가냐 이런 거 없었고 그냥 결제 상신하면 되고요. 휴직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뭐 1년을 쓰던 뭐 2년을 쓰던 뭐 최대 3년이니까요. 뭐 3년을 꽉 채워 쓰던 뭐 그거 눈치 안 보고 쓰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휴직은 이제 돌아올 때 조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임신이나 육아 시에 단축 근무도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매일 2시간 내외에서 급여 변동 없이 단축 근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요. 진짜로 일이랑 가정을 양립을 하기 위해서 다들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정 많은 사람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공기업은 조직 문화 자체가 사기업만큼 경쟁적이거나 뭐 성과 지향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정이 우선 많이 느껴지고요. 물론 공과 사는 구분은 하지만 뭐 일적으로 부딪히다가도 인간적으로 챙겨주고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첫 직장이기도 했고 이제는 이제 거기를 퇴사한 지 벌써 한 7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뭐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뭐 연락을 간간히 하고 지내고 그럴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번째, 이게 조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년 퇴직이 가능한 조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보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정년? 뭐 만 60세? 그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진짜 그때가 언젠데, 숨 막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항상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장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연차가 쌓이고 근무 연수가 오래되더라도 조직 내에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고 그 조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리더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실제로 사기업에서는 뭐 대리 진급까지는 다 해줘도 그 이상 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부장을 달면 엄청 축하해주고 뭐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주변에 남는 동기들도 거의 없다고 하고 뭐 이런 무한 경쟁의 인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도입을 한 게 아니고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을 한 40대 한 초중반 정도의 이제 지인분이 있는데 엄청 치열하게 일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진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요? 그러니까 승진을 못한다고 걱정을 하고 승진 안 되면 뭐 회사를 못 다닐 것처럼 걱정을 하고 무능력자로 치부를 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제가 기억을 하는 선에서는 사원, 주임,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직급 체계가 있고요. 사원하고 주임이 보통 입사 한 6에서 8년 차 정도까지고
승격 시험을 칠 수 있는 최소 근무 연수를 채우면 바로 신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차장으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승진을 했다고 또는 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승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에는 승진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꽤 다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업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기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공익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업무 성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뭐 비용을 얼마를 줄여야 되고 이익을 막 얼마를 창출해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했던 업무를 살짝 예를 들어보면 내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라든지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예산 안에서 세우고 이를 필요한 예산으로 산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돈이 나오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기계 감독 일을 했거든요. 딱 듣기만 해도 일반 사기업과는 업무적인 성격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내가 더 막 성과를 내야 해서 뭐 받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복지성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공기업이 거의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해서 입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택이 제공이 되는 곳이 많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엄청난 복지죠.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내 기금을 이용해서 뭐 무이자성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저 때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제도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또 뭐 회사와 협업이 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기관, 공무원이면 모두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들 대출이 잘 나오는 직업군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공기업이 연봉이 더 높다 보니까 뭐 DSR을 적용했을 때 대출 한도 자체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끔 했던 치명적인 단점. 1번, 최대 단점 근무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공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물론 본인 거주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거나 뭐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면 이게 엄청난 최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조금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저녁을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에 제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저녁 시간을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들 심심해서 그런지 왜인지 모르게 분위기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우선 회식 자체가 많고 술자리 많고요.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자리도 정말 많은 편이에요. 술도 회사 사람이랑 먹고 운동도 회사 사람이랑 하고 뭐 여행도 회사 사람이랑 가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뭐 극아이거나 또는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말 좁디 좁은 지역사회. 이것도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꽤 큰 조직이지만 그 좁은 지역 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택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문이 빠르고 뭐 내 옆집에 뭐 옆팀 뭐 차장님이 살고 아랫집에는 뭐 같이 근무했던 뭐 팀장님이 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사택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공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 6가지와 단점 3가지를 알려드려 봤어요.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죠? 저는 제가 나열했던 장점 6가지보다 단점 3가지가 제 삶의 방향에 있어서 더 치명적이었어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조직인 건 맞아요. 공기업 입사를 준비를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와는 다르게 느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공유를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